숲의 위원장입니다. 망가지는 경제, 민생은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는 듯이 조국 법무부 장관 만들면 된다는 문재인 정부, 조국 지키기 올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보다는 조국 지키기가 먼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책위원장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수출은 9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생산, 소비, 경제 지표 모두 암울합니다. 노무라 연구소는 지난 6월에 이미 1.4% 성장을 전망하는 등 많은 기관들이 1%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급기야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골이 깊어지면서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 공장 가동률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500대 기업 중 140개 제조업 상반기 공장 가동률이 10년 만에 78.8%로 작년 상반기보다 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80% 아래로 떨어지면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생산 설비를 늘리는 의미입니다. 지방산업단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 시와 남동공단의 공장 가동률은 60%대로 추락했고 공장 내 도로마다 공장 통매각, 전체 임대가 현소화하기 즐비하다고 합니다. 올 1월에서 7월 중 임금 체불액은 1조 원을 넘어서 IMF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연체일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통계청 가계동향 소득조사에서 있어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할 결과 1분위 가구 중 자영업 비중이 지난 동기보다 2.4%포인트 증가한 15.4%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132만 원인 것입니다. 4년 만에 최대치로 감소했습니다. 인원수도 1분기가 지난 2분기보다 18만 명 늘어나서 99만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소득이 600원 올랐다고 자랑만 하고 있는데 2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소득이 하락한 것은 왜 눈 감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저물가 저성장 기조 쪽에서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430달러에서 올해 3만 1,500달러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17년 국민통계 연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 우리 1인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넘는 나라에 가입한 지 3년 만에 내년에는 3만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스페인, 그리스 모두 3만 달러를 달러했다가 3만 달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거품 붕괴들로 인해서 다음해 3만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3만 달러를 맴돌다가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겨우 4만 달러를 작년에 회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국 지키기 올인할 때가 아니고 민생 경제 회복에 올인할 때인 것입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동력을 잃고 2만 달러로 추락하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52시간제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조속히 완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4만 달러 설치대를 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고 변명만 하지 말고 청와대나 기재부는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통한 경기 진작과 슈퍼 팽창 예산으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만드는데 25조 7천억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데 40%인 10조 4천억이 실업자 지원 예산인 것입니다. 고비율 저효용 구조를 타파하고 신산업 진흥과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됩니다.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터에 이대로 간다면 어렵게 달성한 4만 달러가 무너지는 역사적 재인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